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랜만에 홍콩 영화 한 편을 극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양조위의 그 출연작이라서 아마 개봉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풍제기시라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홍콩 그 아시아 그 필름 페스티벌,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에서 양조위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한 평은 좀 사실 이렇게 관객들 반응 별로 좋지 않은데, 일단 이 영화의 맥락이 그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그 홍콩 누아르라는 그 홍보 포인트가 좀 은근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지점과 좀 거리가 먼 영화라서 아마도 그렇게 일반 관객들에게 다가오고 좀 쉽지만은 않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홍콩에 대한 좀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스타일도 이 전성기 홍콩 영화를 구가했었던 왕가이의 영화적 기법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촌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관객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잘 안 쓰는 스타일들을 많이 쓰니까. 요 평론가, 지금 국내 평론가 두 분의 평이 있는데, 이용철 평론가 룰없이하고 섞으면 이제 스타일이 서사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거든요. 이게 참 로맨틱하기 어려운 소재인데 로맨틱한 결과물이라서 저런 평이 나오는 것 같고요. 룰없이 마구 섞으면 나오는 결과물. 김철홍 평론가는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한,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홍콩의 과거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영화 범죄 느와르 영화에 속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화적 그림들을 보면 이게 느와르 영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도대체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실존 인물이거든요. 일단 이 영화에서 지금 곽부성이 연기하는 인물은 열악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열악은 그 오옥 탐장이라고 해서 5명의 탐욕스러운 그 부패 경찰 4명의 부패스러운 경찰 중에서도 이제 대장급의 인물이었고, 실제로 1920년에 태어나서 2010년까지 아주 그 부패 경찰 측은 아주 평화로운 말년을 맞이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미 영화가 여러 번 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홍콩 영화에서 보자면 92년도인가요? 그 열악이 나온 이 영화가 지금 파호란 영화인데요. 파호가 91년도에 나왔네요. 파호가 등장을 하고 이 전기 영화 붐이 잠깐 일어납니다. 90년대 초반에 홍콩 영화가 전성기던 시절이죠. 홍콩의 좀 가상 영화가 이제 86년도에 영웅본색 이후에 홍콩 누아르가 우죽순 등장하는데, 거기서 좀 갱스터 필름인데 실제 인물이었던 파오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지금 풍제기시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영화에도 보면 지금 요 지팡이 들고 있죠. 이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 영화 크게 성공을 합니다. 이 열왕이 주연으로 출연을 해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된 영화가 이 2부작으로 유국창이 연출을 하고 유덕화가 출연했던 오옥탐장 뇌락전, 이래서 이제 열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는데 2부작으로 개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열악 역할을 이제 유덕화가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같은 해에 만들어져요. 유국창이 역시도 연출을 하고 이 유덕화와, 그리고 영화가 1편이 좀 진지하거든요. 진지한 영화고 좀 약간 전기 영화에 가깝습니다. 약간 좀 대륙에서 넘어와서 비록 문맹이긴 하지만 원래 좀 정의로웠던 경찰 이 뇌락이 점점 망가지는 이야기, 부패 경찰로 변하는 이야기가 뇌락전이고, 이 부주가 되면 이제 부패 경찰 뇌락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로 좀 막장 드라마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제 흥행 때문에 그렇게 영화가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 영화의 뇌락 역할을 맡고 있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풍제기시의 뇌락 역할을 맡고 있는 곽부성이 유독화의 아들로 그 숨겨놓은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91년에 92년인가요? 네, 열악, 아이고 시점이 나오네요. 영화 열악이 92년도에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의 두 번째 영화 뇌락 정구도 이제 같은 해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 홍콩 영화 전성기에 관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데, 이 열악과 4명의 경찰이
이 부패 경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고 다 해외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실제 실제 이 사람들이 진짜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열하게 나오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남강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강이고, 이 사람이 이제 아비라고 불리는 한삼이라고 하는 이제 열악의 오른팔 같은, 영화에서는 약간 체구가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웅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또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패 경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열악은 오옥탐장 그랬는데, 영화 이 살해탐장이라는 영화는 영화 등장인물이 이수연이 이제 열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책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임다라가 여기서는 양조위가 이 풍제기시에서 하는 역할을, 남강 역할을 했네요. 자, 풍제기시라는 영화는 일단은 또 잠깐 남강도 중화권 캡처 파이트 보면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20년에 태어나서 영화에 등장하죠. 89년에 태국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별명이 헤드레스라고 그랬네요. 헤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총을 잘 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 두 인물이 사실 이 살해탐장이라 이 영화는 사실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전기 영화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영화가 여러 개 관련된 영화는 만들어진 바가 있어요. 이 파오의 이제 리메이크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추룡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금 여기서는 이 파오 역할을, 견자단이 역할을 하고 92년도에 열왕 역할을 했던 유덕화가 또다시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살해탐장이라고 하는 역할, 여기 보시면 이제 중화권에 있는 매체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실존 인물들, 아까 보였던 사진 속의 실존 인물들을 이들이 이제 연기를 했다라고 홍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화권에서는 꽤 홍콩 쪽에서는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죠. 영화 속의 인물들과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근데 이 영화를 다루고 있는 옹저강은 기양지라는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만 별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콩을 되게 사실적 범죄 영화긴 합니다만 되게 짜증나는 좀 신경질적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매우 홍콩을 되게 좀 암담하게 그리고 있는 감독입니다. 젊은 감독에 속하는 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풍제기시의 경우에는 영화 자체가 왜 이렇게 낭만적, 로맨틱하지? 그러니까 실제 인물 다루고 보면 굉장히 막 피와 피가 흐르고 있는 뭔가 좀 잔혹한 영화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일종의 삼각관계 영화이기도 하고 범죄 서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약간 시간을 이제 흑백까지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흑백으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콩이라고 하는 홍콩이란 정체성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록 되게 짜증나는 시대였죠. 이 홍콩에 이들이 활약했던 이 탐욕한 남강과 뇌락이라고 불리는 두 남자가 진짜 전성기를 보냈었던 이 홍콩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홍콩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이 영토는 매우 살기가 되게 어려운, 그 속에 이제 부패 경찰이 싹틀 수밖에 없었던, 부패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도 뭔가 좀 한 가지 측면, 이 두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악인으로만 묘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영웅으로만 묘사하지도 않고, 뭔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홍콩 사람들의 그런 측면들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미술이라든가 되게 노스텔지어적인 정서에 굉장히 많이 기대어 있는 영화고, 그 영화의 모습 자체를 다양한 인물, 묘사들을 통해서 홍콩이라고 하는 지나간 시간과 홍콩 영화에 대한 애정을 동시에 품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느와르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왕가이의 스타일들이 더 눈에 보입니다. 왕가이의 배우, 후기작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양조위가 등장을 하고 있고, 양조위는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부패 경찰로는 너무 품위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옹장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곽부성입니다. 이 기양지에서도 이 곽부성이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가 됐거든요. 이 사람의 이제 그 기양지에 등장했던 담여문이라든가 금연령 같은 배우들 다 이 영화에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실제로 또 공개된 거 보면 그 지금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그 홍콩의 범죄 사실주의 범죄 시절을 다룬 영화들은 지금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이전에 범죄 시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의 연출작들이 추룡이라는 영화가 있고,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서 이제 추룡 2가 역시 개봉되었는데 다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잔혹한 범죄에 놓여진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홍콩이라는 상황들을 좀 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재집권을 좀 정당화하기 위한 좀 더 안정적인 국가 형태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의 불안정에서도 홍콩의 모습들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풍재기시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인가 애초에 공개를 하려고 했었던 영화인데, 공개가 좌절되었다가 검열 체계 문제 때문에 2022년도에야 다시 공개가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홍콩의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시절의 모습을 되게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양조위가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은 다 담배를 피고 등장을 해요. 이 양조에게 남강의 경우에는 저 연초를 항상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락의 경우에는 이제 담배가 나옵니다만 지금 안 보입니다만 시가를 항상 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 두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차를 마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또 늘 위스키 잔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홍콩 영화의 그 시그니처 같은 느낌들이 그대로 좀 묘사됐어요. 되게 슈트를 입은 남자들, 그죠? 이런 느낌들, 되게 룩 자체가 굉장히 그 왕가이적인 느낌들을 되게 줍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 되게 거친 얘기들, 범죄자의 얘기들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또 영화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치 영화는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실제로도 뭐 두 사람은 적인 동시에 일종의 협력 관계에 좀 더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뇌락의 부인이 된다고 하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납득을 못하는 장면이 이제 곽부성이 출연해서 그런가? 곽부성 원래 댄스 출신이니까요. 춤추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서 양조위가 피아노를 치거든요. 실제로 피아노를 못 치는 양조위가 또 이 영화 때문에 하루 6시간, 7시간씩 피아노를 받았으니까 감독이 이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니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사실 그 양조위는 지금 안 보이지만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는 곽부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내향적인 성격의 양조위, 그 다음에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그 뇌락 역할의 곽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에 이제 그 저 높은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차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로망의 실현, 로망을 꿈꾸는 그런 좀 이미지를 갖다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멋스럽게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사는 건 팍팍하지만 그들만의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 흐름이고, 그 영화의 축에 이제 이 여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에는 이 두 주인공, 열악과 남강이라고 하는 인물 말고도, 이런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인데, 화양연화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런 좀 차이니스 드레스를 입고서 앉아있는 이 여성의 그런 그 아름다운, 이 선 같은 장면들을 되게 묘사하는, 뭐 그 몸매를 이렇게 뭐 야하게 묘사한다기보다는 그런 좀 고혹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 양조위도
거의 무표정한 얼굴입니다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요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화양연화에서 화양연화든가 2046 같은 장면에서 이 남녀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장면들처럼 묘사를 하고, 사실 그거는 이 남강과 뇌락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뇌락은 굉장히 표면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남강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욕 주는 장면도 영화 속 등장을 하는데, 남강은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가지고서 그렇다고 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열악을 갖다가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하는 뭐 그런 존재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묘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홍콩이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 작은 동네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의 묘사. 그러니까 이 둘이 맞붙는 장면이 이제 옛날에 그 구룡성처라고 불렸었던 그 빈민가의 장면인데, 그 장면은 이제 수령에서는 거의 후반부에 막 미로에서 싸우는 장면으로 굉장히 길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둘이 뭐 그렇다고 큰 파해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뇌락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일제의 지배 시기에 그 전쟁터에서 그 시기에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부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일종의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아까 파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마약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밑바닥에서 이제 이민을 와서 바닥 생활을 하다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이제 마약 사업에 손댔었던 남자인데, 그 남자가 이제 너무 무모하게 이제 나가다가 이제 모든 걸 파괴하고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파면하고 마는데, 그 배경 아래 그 남강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설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몽이라는 인물도 또 역시 등장을 하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정서적으로 이들이 이제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또 그렇다고 안 보는 사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는 다른 그 이전까지 나왔던 전기 영화들에서 인물과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충돌들의 장면들을 갖다가 그 단순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 곽부선과 양조이라는 인물을 양가적 인물들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그 부패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1920년생들이에요, 둘 다. 근데 이 둘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장면은, 영화 속에 이제 묘사되는 이 두 남자가 성장기 약 20대 정도에 겪었었던 일제의 지배 시기에 겪었던 되게 잔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잔혹한 경험들 속에서 생존 본능을 발휘했었던 인물들로 이들을 그리고 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 어쨌든 이들이 어쨌든 간에 부패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더 카오스적이었던 부패의 체계를 갖다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존재들로 묘사하느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그 홍콩인 자체의 정체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장면이 되게 이 영화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단순하게도 단순하게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이 영화는 사실 느와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뉘앙스가 너무 많은 영화라서 정서적 감정 같은 그 흐름들이 있는 영사고, 각자의 소사들이 이제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 산만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이 영화의 개연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뚜렷하게 잘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던져지면서 이유는 밝혀집니다만, 이 영화의 두 인물, 곽부성과 양조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의 행동의 그 기저, 그 원인들이라든가 그런 근거들이 잘 던져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어떤 한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사에서 최소한 뇌락과 이 남강이라고 하는 이 사대 탐장이라고 불렸던 부패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한국 관객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일종의, 이 영화가 전체 보이는 것은 60, 70년대,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60, 70년대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한 그 염정공서라고 하는 부패를 척결하는 기구가 등장하면서 이 영화가
이 사람들의 시대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이 영화로 이제 금상장 나무조연상을 받은 인물이 허관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허관문이란 배우예요. 허관문은 미스터 부 시리즈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홍콩 영화사에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되게 초현실적인 코미디를 만들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 부패를 척결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의 이제 과거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의 미래를 위해서 척결해야 된다. 이런 정서죠. 그래서 이 풍재기시라는 영화가 정서적으로 결국 이 영화는 상영되는 건 이제 홍콩 차이나의 시대를 맞이한 홍콩인들에게 어쨌든 주는 정서가 과거의 홍콩에 대한 기억들을 좀 떠올리는 것인 동시에 과거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제거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반체적인 영화는 당연히 아니고 하지만 홍콩인이라고 하는 정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영화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홍콩 중국에서 건너와서 홍콩에 정착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강이라고 하는 인물은 홍콩에 살다가 우리 전쟁이 발발돼서 중국 데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이라고 하는 정서를 떠났다 돌아온 사람이고, 남강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뇌락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1920년대로서 홍콩이 형성되던 시기, 20세기에 홍콩이 형성되던 시기부터 이제 홍콩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정치적 안정성을 갖게 된 게 67년도에 그런 좌파들의 이제 운동들이 다 마무리 좀 되고 안보투쟁이라는 게 좀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나름대로 정체성을 좀 완전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공이 없었느냐 하면 또 그렇게 아니라는 게 또 재밌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위에 올라간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무찌르듯이 그냥 선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도시처럼 가서 나쁜 놈이니까 때려잡으면 되지,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되게 하층민들 사이에 얽히고 섞여 있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었던 거죠. 그들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범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한 공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고, 부패의 체계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좀 삶의 측면에서 조금씩은 서민의 입장에서 조금씩 나아지게 만든 측면도 없진 않다는 거죠. 물론 이 나중에 남강이, 그러니까 양조위가 맡은 인물의 남강이 이제 회고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도 해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좀 더 탐욕스럽고 누군가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강의 경우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운동을 겪고 나름의 이제 부패 사슬의 경험을 한 다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홍콩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 광동팝들이라든가, 광동팝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중국어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올드팝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는 관계가 폭력적인 관계들인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관계들 말고도 이들이 맺고 있는 그런 낭만 같은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영화는 좀 독특한 지점에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마도 옹자광이라는 이 감독은 왕가이가, 그러니까 이제 일대종사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이제 이소룡의 사부가 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연문이죠, 연문. 연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일대종사를 영화를 만드는 바가 있었는데, 양조위 주연으로. 만약에 왕가이가 아마도 좀 왕가이만의 색깔은 아니겠지만, 왕가이가 이 뇌락과 이 사대탐장의 이야기들, 뇌락과 이제 사대탐장의 이야기들, 를 남강의 사대탐장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아마 이런 결의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뮤직비디오 같은 스타일들도 많이 선보이고, 이 나레이션도 계속
거듭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 시작할 때부터 두 사람이, 열악과 남강이 자기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나레이션을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렸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 죽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이 열악과 남강은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좀 어떤 애정들, 그런 홍콩의 시간에 대한 애정들이 또 가득한 영화이기도 해서, 뭔가 홍콩 영화를 많이 본 관객들이라고 한다면 좀 그 나름의 맥락에서 좀 독특한 지점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영화가 최근 세대들한테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게, 이 영화를 많이 새로 접할 세대들한테는 홍콩 영화를 많이 경험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이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거의 모르고 있을 텐데, 이 영화를 본다면 당연히, 이게 이게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홍콩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되게 입체적으로, 여태까지 아까 초반에 언급했었던 영화들에 항상 단순화되었었던 이 캐릭터들을 갖다가, 다채롭게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열악과 남강해라고 하는 인물들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홍콩이라고 되게 잔혹한 측면과 그 다음에 낭만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홍콩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홍콩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풍재깃이라는 영화가 갖는 위치가 나름대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홍콩 영화들을 우리가 만나기 굉장히 어렵고 극장에서 기본적으로 흥행이 안 되는데, 그나마 이 양조위가 출연했었던 영화들 중에서 무명이라는 영화가 한 2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풍재기시도 나름대로 개봉을 해가지고 극장 개봉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저는 흥미로운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성도가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 완벽한 영화였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영화가 되게 풍부한 영화였다, 풍부한 생각을 해주는 그런 영화였고, 여러 가지 그런 홍콩의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경험을 주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재기시에 대한 제 나름의 관점에 대해서, 제 나름의 풀이를 한번 좀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인물에 대한 얘기가 100%는 아니에요. 남강의 경우에도 보니까 위키피디아 읽어봤더니 되게 로맨스가 끊이지 않았던 남자였더군요. 되게 이 영화에 보면 되게 지구지순한 사람처럼 좀 나오는데, 되게 한 여자만은 잊지 못하다가 말년에 이제 한 여자를 챙기고 있다가 이제 평화롭게 사망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곽부성이 연기하는 뇌락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던 첫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제 일종의 불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그것들을 이제 처첩제가 허용되던 당시의 문화들 때문인지, 이 여성의 경우에도 그것들을 좀 그냥 잘 납득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관객들 입장에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20세기 중반에 홍콩 동아시아의 정서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영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영화였고요. 배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전히 양조위는 멋있고요. 이제 곽부성을 연기파가 아니라고 모르는, 최근에 곽부성 영화를 보신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곽부성을 연기파 배우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연기파 배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보시면, 약간의 신호를 좀 이해하시고,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풍재기시에 대한 제 얘기였습니다.